이 말 한 번쯤은 들어봤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데 이 말이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건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더라고. 그냥 누가 만든 말처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회 비판할 때 쓰는 정도로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건 실제 사건 현장에서 난 말이야. 그것도 서울 한복판. 오늘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지강현 사건이야. 이 사건을 인질극 하나로만 보면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보면 이게 완전 다르게 보여. 왜냐면 이게 인질극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도소 이감, 집단 탈주, 그리고 서울 도주, 가정집 침입, 그리고 인질극, 그리고 마지막 총선까지 전부 한 줄로 이어진 사건이거든. 우선 지강현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엄청 뭐 거대한 범죄 조직 보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대. 이게 오히려 절도 같은 이렇게 사소한 범죄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던 뭐 그런 사람이었대. 근데 교도소 안에서 생각이 좀 삐뚤어지게 된 것 같아. 나는 계속 여기 갇혀 있는데 돈 있고 뭐 빽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기서 나가고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뭐 더 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가슴속에서 뭔가 계속 쌓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점점 좀 극단적인 쪽으로 가게 됐대. 이게 단순한 불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거의 분노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다가 1988년 10월 8일 사건이 하나 터져. 그날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날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이감처럼 보였대. 교도관들도 늘 하던 대로 그냥 뭐 똑같이 했었고. 근데 이동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수감자 쪽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낸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권총까지 빼앗아 버렸대. 이제 그냥 탈주가 아니라 대탈주가 되는 거지 이제.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갔대. 그리고 그 소식이 퍼지자마자 경찰도 바로 전국 수배 명단을 때려버렸대. 뉴스도 바로 풀고 사회 분위기도 완전히 뒤집혔대. 왜냐면 이게 한 명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12명이잖아. 12명.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영화나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싶은 거지. 그 사람들 얼마나 우습겠어. 그렇게 12명이 탈주했다고 하는데 경찰도 이제 똥줄이 탄 거지. 그런데 또 탈주에 성공했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 자유가 생긴 건 아니잖아. 이제 밖으로 나오면 당장 수배 명단이 떨어져 있으니까 돈도 없고 몸 숨길 데도 없고 뭐 경찰은 계속 찾아다닐 거고 수배 명단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도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길게 버틸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탈주범들도 이게 밖에 나오자마자 즐길 틈도 없이 계속 쫓기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한 게 있어. 이 12명이 끝까지 다 같이 움직인 건 아니었대. 중간에 바로 잡힌 사람도 있었고 따로 흩어진 사람도 있었대. 그리고 끝까지 남은 쪽이 지강현 포함 4명이었대. 이 사람들은 서울 안에서 계속 숨어 다니기 시작했대. 돈도 떨어지고 이제 굶기 시작했고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판단도 엄청 거칠어지게 되는 거지. 이들은 못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결국엔 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을 그대로 인질로 삼아버려. 이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사건이 바뀐다. 이젠 탈주 사건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 인질극이 된 거야.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바로 인질이 돼버린 거야. 야, 얼마나 무섭겠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흉기 들고 와가지고 인질이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진짜 무서웠겠다, 그지? 근데 좀 살짝 이상한 점은 그거야. 우리가 생각한 인질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난리치고 막 협박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금 상황이 그렇진 않았대. 초반에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앉아서 뭐 같이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랬대. 이게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랑 뭐 같이 밥 먹는 뭐 그 이상한 상황이 된 거지.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집주인이 새벽에 몰래 빠져나왔대. 그 상황에서는 문 여는 소리만 나도 바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걸 참고 나왔다는 거잖아.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서로 막 뛰어갔대. 그리고 바로 신고를 했대.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경찰이 몰려오고 형사도 오고 기동대도 오고 뭐 전경까지 깔렸대. 집 하나를 완전히 둘러싸 버렸대. 이제 도망은 끝난 거고 이제 평화로운 건 이제 없는 거지. 안에 인질들을 잡고 버티고 있고 밖에서는 이제 점점 압박을 하고 있고 완전 이제 대치 상황이 된 거야 이제.
경찰은 계속 말해. 인질 내보내라, 무기 내놔라, 이제 끝내자. 근데 안에서는 며칠 동안 쫓기다가 이 완전 압박에 시달린 사람이 그 인질 내놓으라고 하면 바로 내놓겠냐고. 총 들어가면 주겠냐고. 절대 안 주지. 이렇게 말도 점점 세게 나오고 엄청 막 감정이 격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와. 지강현이 창문 쪽으로 나와. 밖에는 기자들도 모여 있었고 경찰들도 엄청 많았고 그 상황에서 지강현이 말을 꺼내. 그리고 그때 그 말을 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당시에도 돈 있는 사람이랑 돈 없는 사람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올 때였거든. 근데 그걸 총을 들고 인질을 잡은 상태에서 전국에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거지. 이게 분명히 나쁜 사람은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했던 나쁜 범죄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고 돈 없는 사람이 했던 범죄는 점점 크고 완전 나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안에는 인질이 계속 있고 밖에는 경찰이 계속 있고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긴장이 계속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결정이 내려져. 경찰 쪽에서 더 버티면 이게 더 위험해지겠다. 그런 이야기가 된 거지. 그래서 경찰 쪽에서 진입 시도가 먼저 들어와. 그 다음은 좀 내용이 짧아. 경찰이 들어가고 나서 잠시 뒤에 총소리가 들려.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 공기가 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그렇게 이 사건은 좀 마무리가 돼. 지강현은 현장에서 죽었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끝났다고 하더라고. 돈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살아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잖아.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프기도 한 사건인 것 같아. 실제로 이런 사건들 좀 더 궁금하면 내가 앞으로 이야기를 매주 한 개씩 올려줄 테니까 계속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고